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케어스토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의 내부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아닌데 요즘은 워낙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팅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인테리어 프로그램이죠. 인테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얘기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고, 그리고 그런 시설의 내부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케어스토리는 이제 노인 요양원, 또 주간보호 시설, 그리고 양로 시설, 또 실버타운이 양로 시설이죠. 그리고 노인 교실까지 저희는 그 창업하고, 그리고 그 시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일종의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컨설팅이자 더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등교사 이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의 일환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 교육, 또 운영 교육, 그리고 더불어서 운영 지원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시설 창업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처럼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 내부를 직접 보시면서 케어스토리에서 얘기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썼냐면은 스위트홈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저희는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트홈 3D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실제적인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인테리어 전용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노인 요양원, 또 주간보호, 그런 시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상으로만 그리던 시설을 여기에다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죠. 가구까지 다 넣고 배치까지 실측으로.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제 작성하고 하는데 오전부터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해서 그려보니까 얼추 내용들이 담겨지고 시설다운 그런 모습들을 갖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제목을 원래는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이제 잡았는데, 또 예산의 문제상,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연면적이 프리미엄 격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지금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 법적인 명칭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아니라 이제 소규모 노인요양 시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목을 금방 바꿔봤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살펴보기로 바꿨고, 이 시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시설은 시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담은 거거든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시설, 그리고 이런 시설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할 때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창업을 해야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한 시설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의 일환으로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시설이란 게 이렇게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인요양원을 운영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수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물론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남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좋은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더불어서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어르신들께서 이 시설 안에서 여생을, 이제 남은 여생을 페스티벌로 즐기시다가 생을 이제 또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로서 이제 만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를 통해서 정당한 수익을 발생시켜야, 그래야지 또 시설을 운영해 갈 수 있고 시설을 발전시켜 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제 회수도 가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치 못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먼저는 연면적인 협소예요. 연면적인 협소하고, 그리고 배치되어 있는 종사자도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 제일 고생하는 거는 이제 이 시설을 설립한 대표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대표자가 시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의 수준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공동생활 가정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만회하고자, 보완하고자 노력하시는 시설도 많이 있고, 또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롱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힘들고 이거는 시설로서는 이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점차적으로 퇴색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구조를 갖춰놓은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학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시설은 그래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급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노인 요양시설급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9분이나 되는 어르신을 그냥 일반 가정, 물론 이제 시설과 같은 환경이 잘 갖춰진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일반 가정 수준 정도의 협소한 장소, 그냥 끼워 맞추기식 조건만 딱 맞춰놓은 그런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거는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냥 뭐 정말 뭐 어르신이 뭐 그냥 다른 집에서, 다른 가정에서 위탁으로 그냥 계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뭐 친척 집에 가서 계신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정과 같은 시설이라는 말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정 부분 시설에 대한 그런 요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지금 현행 노인복지법을 가지고 그 조건들과, 그리고 시설을 운영할 때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런 시설이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더불어서 시설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시설은 정원의 규모가 최대 지금 21명까지입니다. 왜 21명까지냐면 전체적인 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지금 가로축이 33.05m예요. 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33.05m 곱하기 15.1m 15.1m 하면은 대략 499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499제곱미터를 나누기 23.6을 6제곱미터로 하면 21명의 어르신 입소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정원은, 이 시설의 정원은 21명 시설이다. 21명 시설인데 21명을 다 채우면은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침실을 보시면 침실이 이제 10개소거든요. 10개. 10개까지 있기 때문에 2명씩 들어간다고 해도 20명이죠. 그래서 특별 침실 한 군데를 두고 18명까지는 최대한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실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실이 지금 25평 기준이 25평 정도예요. 현재 요 공간,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공간이 26평 정도인데, 26평에 최대 인원 19명이 생활하기에는 괜찮겠다.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이제 복잡하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침실은 10개인데 이 10개의 침실이 다 1, 2인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1에서 2인실이라고 표현한 거는 지금 이 침실 두 번째에 최대 2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르신 한 분만도 모실 수는 있는 겁니다. 2인으로 안 모시고. 그러나 지금 이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조리원이 고정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좀 상쇄시키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원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인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가 우리나라 요양원에서는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죠. 최대 인원으로 가게끔 만드는 구조, 그것은 문제가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서비스의 질, 이제 생활의 쾌적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도 이게 산정이 돼야 될 것인데,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은 개인의 보호자에게 부담을 지어놓고 전체 이 수익에 있어서는 정원수로, 양적인 부분으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고려가 충분히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양적인 부분에 대한 수익만 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이 보시는 시설에서는 최대 19명이다. 19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19명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1인실을 내드리고, 지금 여기 2인실이잖아요. 근데 2인실로 안 하고 1인실로만 드리고,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를 1인 기준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 지금 10개의 침실인데, 예를 들어서 둘에 6개를 1인실로 내드리면 6분이죠. 6명에 둘에
플러스 8명을 2인실로 하게 되면은 총 14명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4명인데 어쨌든 상급 침실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요 침실 하나가, 이 침실 하나가 1인이든 2인이든,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1인실 내지 2인실이거든요. 그러면 요 한 개실 자체가 예를 들어서 1인의 어르신께 한 달에 대략 뭐 6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한 개의 침실에 어르신 두 분이 계시면 그러면 1인당 30만 원이 되겠죠. 물론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1인당 40만 원씩 8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1인실에 계신 분은 또 반대로 뭐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인실일 때는 60만 원이 될 수는 있다. 60만 원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이 한 실에. 그러면 1인당 30만 원, 30만 원인데 1인실 한 분 쓰실 때에는 70만 원으로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한 개실당 우리가 60에서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수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총 10개소니까 만약에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10개의 침실에서 6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80만 원이라고 하면은 800만 원, 또는 한 개 실당 한 달에 100만 원의 상급 침실 이용료를 산정을 한다고 하면은 100만 원의 수준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실이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2층으로 쌓았다. 그럼 2천만 원이 수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인실, 2인실로만 두는 거는 일단은 그 침실 이용의 쾌적도가 좋고, 더불어서 이 시설에서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주느냐, 그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서 만족도를 끌어올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그만큼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는 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부분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들 맡기는 보호자분들이 좀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럼 과연 상급 침실 이용료를 월 100만 원, 즉 본인 부담금까지 하면은 약 155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또는 이제 조금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130만 원대, 140만 원대, 150만 원대, 그 정도의 비용을 내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제 많이들 제일 궁금한 포인트를 주고 계시죠. 그러나 현재 그 2인실 위주로만 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만족도 이 비용보다도 더 받는 시설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시설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 노인요양시설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갖냐면 일정 부분 사람이 사는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 안에 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인테리어를 해도 다 그 정도 사람 사는 수준의 인테리어다. 다만 이제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어르신의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람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더 갖춰져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 침실 안에 뭐 황금 도배를 해놨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미도 없다. 다만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공간적으로 쾌적한 그런 침실과 인테리어가 오히려 더 이제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설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1인실, 2인실 위주로 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2인실에 다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그런 문화가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노인이 돼서 또는 저희 부모님이 노인이 돼서 이 2인실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2인실에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고 좀 껄끄럽고 근데 제가 또 일정 부분 거동도 가능하고 인지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침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병실이 아니라 침실인 거거든요. 근데 병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생활이거든요. 이 환자가 아니라 입소자예요. 입소자. 입소를 해서 생활하는 건데 이 부분을 병실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2인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4인실에도 있을 수 있죠. 병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나 이게 병실이 아니라 침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둘이 사는 것도 솔직히 좀 이상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어르신 지금 노인이 되어서 노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학력 수준 또 여태까지 생활을 했던 문화들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2인실에 지금 계셔도 특별히 뭐 불편함을 말씀하시지는 않죠. 그냥 거기에 입소했기 때문에 사시는 거죠. 그러나 정작 본인들께서는 집에 계실 때에는 4명이 산 건 아니거든요. 혼자 방을 쓰셨든지 두 분이 부부가 쓰셨든지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인실 위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이 안에서 종사자를 그럼 몇 명을 근무를 시킬 것인가가 결국엔 정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1인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두고 2인실로 부부로 또는 뭐 해서 8명이 여기서 생활한다. 그럼 총 14명이잖아요. 그럼 14명의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14 나누기 2.5 하면은 6명이거든요. 6명이서 이제 직접 인건비 비율까지 따진다고 하면 7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7명이서 24시간 365일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2교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럼 2교대라고 하면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는 부분이죠.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2교대로 어쨌든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 인원이 14분 어르신을 모시는데 적당하냐라는 부분도 이제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시설, 이렇게 시설을 지금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르신 입소를 받을 때 1인의 비율을 몇 명으로 둘 건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2인으로 갈 건지 그 내용도 우리가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1인실을 쓸 수밖에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1인실이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2인실을 써야 되시는 분들 쓰실 수 있는 분들 또는 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일 때에는 2인실로도 갈 수는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침실이기 때문에 침실에 맞게끔 어르신이 이 침실에 1인실이냐 2인실이냐 그 부분이 정해져야 한다. 침실인데 정말 모르는 두 분이서 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께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문제가 될 문제이다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2인실도 좋다 하시는 분들이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입소 대상자의 학력 수준이라든지 또 입소자가 어떤 그 대중매체를 많이 접했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인지력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될 노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인실도 솔직히 어렵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체계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나중에 4인실 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모르나 봐요. 어쨌든
나중에는 우리도 노인이 되는 건데 우리는 1인실에 있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으면서 지금의 어르신들께는 4인실 위주의 법을 만들어서 4인실에서만 생활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닐 거라면은 1인실, 2인실에 대해서도 상급 침실 이용료가 아니라 적당한 가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요렇게 침실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요 침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실 안에 이제 화장실을 다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 이제 시설에서 요 화장실을 요렇게 가운데 두어가지고 요쪽 침실과 요쪽 침실이 같이 쓰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는 못하죠. 왜냐? 요 화장실이 요 가운데 있으면 요쪽에서 들어오고 요쪽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쪽 문도 잠가야 되고 이쪽 문도 잠가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문 관리에 대한 것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쪽 문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은 침실당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성인학습론에서는 성인은 화장실 이용이 아주 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저희 교육학 전공할 때에 성인학습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화장실 이용이에요. 화장실 이용이 수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침실에 하나씩 있는 것이 맞고, 더불어서 지금은 물론 이제 일본은 이 요양원들이 그 목욕 문화로 해가지고 대중탕 식의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갈수록 대중탕 문화보다 개인 목욕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침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목욕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화장실 또 목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노인복지법, 요걸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게 노인복지법인데 좀 작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노인요양시설의 설비 기준이거든요. 이게 시설 기준.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이 정도. 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에서 보시면 침실 있어야 되죠. 사무실이나 요양보호사실이나 자원봉사자실 중에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 그렇다 쳐요. 여기까지는. 자, 의료 및 간호사실은 있어야 된대요.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니까 요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했나 봐요. 물리치료실은 꼭 하나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 웃겨지죠. 물리치료실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정작 물리치료사는 배치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10에서 보면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물리치료사가 없거든요. 물리치료사 없는데 물리치료실은 해놓으래요. 누구 보고 물리치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이게 어이없는 내용이죠. 그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다가 푸시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물리치료실이라고는 해놓고 물리치료를 도대체 누구한테 하라고 맡겨놓은 거냐 라는 거죠. 이거 빼버리든가요. 아니면 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칭을 달리 하든가요. 물리치료실이 아니라 마사지실이든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실은 해놓고 정작 물리치료사는 배치가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참 내용이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10년 전에는 더 심각했었어요. 이거 봤을 때 웃었어요. 이거 보면서. 정말 저도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었지만은, 그런 내용들 보면서도 몰랐는데도 보고서도 야, 참 어떻게 법이 이렇게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랬었죠. 근데도 지금도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 보이고 좀 약간 좀 노인복지법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자, 프로그램실이 있는 거는 그렇다 이제 그렇고요. 조리 및 식당 및 조리실도 있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죠. 아까 방금 제가 이제 목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있으면 목욕실이 필요 없어요. 이건 뭐 목욕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만약에 요양원에서 마음 먹고 요런 법이라고 해서 최소의 기준으로 화장실 하나 두고요. 20인 시설에 제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 아까 그 저기 도면 보여드린 데에서 화장실 하나만 두고 그리고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놔요. 요 세면장 및 목욕실 빼버리고 그래도 허가는 나온다는 거죠. 왜요? 법에 저촉되진 않았으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은 해놔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자체에. 여긴 더 웃기죠? 여기는 화장실이나 세면장 및 목욕실이나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대. 이거는 의미가 틀린 거죠. 굉장히 웃긴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떻게 법을 해석할 만약에 법을 해석하라면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화장실의 기능과 세면장 및 목욕실의 기능과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의 기능을 다 갖춘 거를 하나 놔라. 이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 여기 뒤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일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개인 가정집에서는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볼일도 보고 다 하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 이걸 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의 기능을 하면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여기서 해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서 몇 명이 살아요? 9명이 사니까. 더불어서 요양보호사까지 하면 15명이에요. 저희 직원들까지 하면은. 직원들 그렇게 많은데 여기 화장실 하나에다가 이거 세면장 및 목욕실 기능 넣고 세탁장까지 여기다 놓고 하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세탁실은 따로 두고 가는 추세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인복지법이 문제가 좀 크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요 목욕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다 보니까 갔는데, 목욕은 이제는 대중탕의 문화보다는 요 내에서 목욕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요 침실 내부를 보시면은 요 입체로 조금 이렇게 들어서 볼까요? 요즘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 하루 만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침대에 이제 요 소파죠. 그리고 테이블도 놓고 꽃도 하나 놓고 여기 커튼 이쁘게 달아주면 좋은데 커튼도 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런 구조가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혼자서 생활하기. 침대에서 TV도 보고 소파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책이라든지 있고 요건 이제 냉장고예요. 여기 요 부분이 냉장고도 필요하죠. 이 안에서 물도 넣어서 꺼내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1인실을 이렇게 꾸며놓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원하죠. 근데 이걸 이제 10개실을 차려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1인실 상급 침실 이용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명만 차면은 그러면 상급 침실 이용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명이 여기서 생활한다고 하면 굉장히 쾌적하고 좋겠죠. 근데 이 10명이 아니라 20명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데 침실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이런 침실 구조가 일단은 좋다. 입구에 슬라이딩 도어로 돼서 들어가서 여기서 쉬시고 그리고 TV도 보시고 창문도 보시고 또 앉아서 쉬시다가 여기서 나와서 이제 물도 드시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부분. 그래서 1인실을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꾸며 드린 건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이렇게 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죠. 이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추세는 이런 쪽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거를 워낙 많이들 보셨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생활의 수준, 그런 또 노후 자금을 대비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수준은 높아져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제 보시면, 이 영상을 30분 단위로 잘라서 올리라고 추천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뭐, 제가 뭐 유튜브 해가지고 수익 뭐 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 차원으로, 그리고 그런 걸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이고, 시간에 관계없이, 분량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리치료실을 요 중앙에다 뒀거든요. 실제로는 이 물리치료실이 지금 보시면 10.79제곱미터예요. 뭐 물론 그리다 보니까 10.79 나왔는데,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뭐 4평 정도면 좋겠다 라는 건데, 지금 10.79면은 3평 3.2평이거든요. 좀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 2개 놓으니까 이제 딱 맞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침대 아니에요. 이거 침대 안 쓰고 이제 요 책상 놓죠. 책상 놓는데, 책상 놓을 이유가 없죠.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리치료사 없이 바람바지 마사지 같은 거 받으시고 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요 물리치료실에다 이제 창을 하나 내놨죠.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요 안에서 바지 마사지 받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 내부를 못 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창은 이제 크게 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내부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계신 상황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이제 여기다 둬가지고 하고,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물리치료실에 대한 그 욕구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물리치료실 있어야 뭐 좀 마음을 놓여 하시는, 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는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제 제공해야 된다. 여기 이 시설에서는. 왜냐하면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또 딱히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해서 뭐 좋은 뭐 효과를 많이 누리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필요한 부분에 적정선에 그 마사지 같은 부분들로 물리치료가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운데에다 물리치료실을 이제 두기도 한 거죠. 홍보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수기가 배치가 돼 있는데, 정수기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서는 여기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드실 수 있고 여기서도 드실 수 있겠다. 3대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수기만 놨는데, 외국에서는 그 수분 섭취 코너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테이블을 하나 놓죠. 테이블을 놓고 아주 싱싱한 과일이랑 그런 것들을 여기다 둡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과일 들고 가셔서 드실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수분 섭취죠. 그 공단에서도 이제 그 탈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시키고 있잖아요. 시설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탈수에 대한 부분이, 노인은 어쨌든 그 탈수 증상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물 섭취를 자주 하셔야 되는 거죠. 물 섭취를 자주 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위치 부분에다가 정수기를 배치해서 수분을 섭취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분 섭취 코너라고 해서 두시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 데스크가 있죠. 서비스 데스크는 꼭 하나가 필요해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테이블만 놨는데, 여기다가 뭐 PC를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그 인포 데스크 같은 거 있죠. 인포 데스크로 해서 여기서 서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에 대한 동향을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서비스 데스크라고 해서 실상은 여기 이렇게 기역자로 그 가구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테이블이 있길래 그냥 테이블 놨어요. 그런데 그 우리 그 여러분 다 아시죠? 인포데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서서 업무도 보시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위치. 요 위치 중앙 이제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 이제 지점에서 중앙 지점에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데스크 뒤에 이제 직원 휴게실을 놨는데 필요합니다. 직원 휴게실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락카도 두고 하는데 요양보호 사실은 이 정도 시설급에서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 사실은 안 두되 다만 이제 직원 휴게실을 둬서 요 직원 휴게실에서 잠깐 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서류도 작성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서비스 데스크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 휴게실을 둬서 종사자들의 복리후생을 좀 이제 마련을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데스크를 중앙에다 두고 이제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해서 이제 하나씩 뒀는데 이게 이제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까 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넓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측량을 잘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그려야 될 건데 요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요 화장실에 이제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들이 여기 설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건 이제 다 설계 사무소에서 다 이제 진행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 화장실을 중앙에다 배치함으로써 여기 이제 프로그램실에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이제 한 거죠. 직원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화장실 걱정 없죠. 방마다 화장실도 다 있고 또 중앙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실인데 프로그램실은 이제 79.93제곱미터 니까 대략 10.93제곱미터 나누기 3.3 하면은 24평형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충분하겠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제 뭐 차도 드시고 또 노래도 들으시고 행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요 창문을 이제 뻥 이렇게 뚫어서 여기서 밖에 내 뷰를 잘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외관을 보시면 이제 1층으로만 저희는 한 거거든요. 단층으로. 시설은 단층이 좋습니다. 단층이 되어야 되겠고, 요쪽 한쪽 문에 이제 자동문을 요 끝에 달아서 이제 자동문으로 들어가지만 요쪽 끝에 이제 한쪽 문을 닫아서 요 복도 쪽에 문을 닫아서 요 부분 이제 통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단층으로 이제 지으면 좋겠는데, 단층으로 150평 가량 짓는 부지가 그 경기도권에서는 부지 비용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으로 좀 외곽에 건축을 좀 토지가가 좀 저렴한 외곽에다 설치를 하시면 좋겠고, 요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좀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위치에 너무 이제 외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위치하는 그런 시설로 설립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시설에서 생활하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조금 있으신 등급 되시는 분들께서 여기 시설에서 산책도 하시면서 그래도 생활하실 수 있는 자연 위치적인 부분이 좋겠다 이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램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인테리어로 완전히 요양원 하나 딱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요 이제 중앙에다 배치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일을 다 이제 달아놨죠. 레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레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유자 시설로 낼 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레일이 이런 부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실에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여기 요 부분에 이제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제일 끝에다 놔서 요 법령상에 이제 부분도 충족을 하고, 그리고 요 어르신들 대략 15인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의 빨래와 건조를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식당 및 조리실을 여기다 둬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이쪽에서도 하실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를 뚫어 놓은 거거든요. 뚫려 있어서 여기서 식사를 내드릴 수 있게끔 내드려서 바로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요 테이블에서 아니면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식사 다 하시면 또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또 쉬다가 프로그램 할 시간에 또 나오시고,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리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조리실 안에 이제 뭐 냉장고라든지 그런 집기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고, 이제 사무실은 요 중간에다 놔서, 요 사무실에서 지금 이제 요 이제 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요 지금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창문을 통해서 관리하고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뭐 관리가 필요할 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나와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이쪽에다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 요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실 자체가. 그리고 문도 요 한쪽 문 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를 이쪽에다도 달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뭐 슬라이딩 도어든 아니면 뭐 다른 도어든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쪽에다도 달아놔가지고 지금 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에 바로 사무실로도 들어올 수 있게끔도 하고, 아니면 바로 여기서 인사 나누고 프로그램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보호자들이 어르신을 배려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1인실로 다 돼 있다고 하면은 보호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뵙고 면회하죠. 면회 여기서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갈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뵙고 또 나와서 여기 면회실까지도 올 수 있어요. 상담실 겸 면회실로. 그러나 어르신들이 1인실일 때는 여기만 계시죠. 근데 2인일 때는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 나누기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시고 나와서 프로그램실에서 말씀을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따로 상담실 겸 면회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면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공간을 두는 거죠. 요런 공간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장기요양 지금 평가에서도 상담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거는 그만큼 상담실에 대한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담실도 상담실이지만은 면회도 할 수 있는 겸용의 공간이 되면 되니까 여기다 상담실이라고만 적어두면 되겠죠. 그리고 면회도 여기서 하시면 따로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상담과 면회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명칭은 상담실로만 해놔야 평가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요,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가 아니라 저도 이제 저희 이 시설을 이제 스타트를 하겠지만은,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예전에는 시설 운영하면서도 계속 평가에 급급해 하고 거기에 뭐 다 기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는 뭐 굳이 꼭 쫓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 뭐 상담실 슬러시하고 면회실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상담도 하고 면회도 하는 공간이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 꼭 상담실로만 해놔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공단 눈치 보고 한다든지 뭐 시군구 눈치 보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필요한 대로 정말 기능 공간대로 우리가 사용할 의도대로 어르신들께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명칭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공간을 여기다 이제 뒀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신발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보호자분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 갈아 신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면회를 하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비상지의 대비 시설이 있는데,
비상재해 대비 시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은 눈 오고 폭우 오고 또 폭설 오고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또는 지진이라든지 뭐 그런 비상시에 그런 재난 상황 시를 대비해서 여기다 이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갖다 놓는 거죠. 눈 치우는 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응급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 기구 그런 것들을 갖다 놓는 대비 시설이다. 요거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죠. 면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기능 공간 자체로서만 어쨌든 두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 이제 창고화 되죠. 여기에 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기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두고 또 창고로도 쓰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14.35제곱미터면은 지금 몇 평인가요? 4평 정도. 4평 정도는 뭐 충분하죠. 4평이면 뭐 여기에 뭐 창고로도 쓰고 저기로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도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한번 쭉 보셨는데 이게 이제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의 일부분이다, 모델이다라는 케어 스토리 저희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1인실로만 싹 이제 다 해놓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이제 추후에 요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예산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제 1인은 몇 명으로 하면 좋을지, 2인은 몇 명으로 하면 좋을지, 또 종사자는 몇 명으로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요 내용을 가지고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 내용 그대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정원이 지금 21명이잖아요. 전체 정원은 21명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9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9명으로 계산을 두고 19명으로 정원을 두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19명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어쨌든 시설은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로서 시설의 구조와 그런 그 기능 공간들 그런 것들은 이런 형식을 취하면 굉장히 좋고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도 쾌적한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설비들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설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고 또 가이드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창업을 하실 때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12월 12일 날부터는 그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이제 시설을 설치하실 때에 자문 그 위원들이 있죠. 그 검토위원. 그래서 그 위원들이 총 5명인데 공무원 포함해서 5명이니까 4명의 이제 전문위원이 있겠다. 그 위원들이 이제 시설의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창업을 하실 때에 이 도면과 이 인테리어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왜 여기에다 1, 2인실로 해놨고, 왜 단층으로 지었고, 왜 출구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프로그램실에다는 왜 넓이를 이렇게 해놨고, 왜 물리치료실에는 배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의료 및 간호사실은 왜 요 끄트머리에다 해놨고, 왜냐면 그 의료 및 간호사실은 간호사 선생님 혼자 쓰거든요. 여기에 물론 이제 그 비상용 베드를 하나 둘 필요는 있지만은 굳이 뭐 안 둬도 상관없죠. 어르신들 침실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 및 간호사실은 대부분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 혼자 쓰시니까 이쪽에다 놔도 혼자 놔도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놓은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상담실 겸 면회실은 어떤 기능을 위해서 놨고 이런 부분들, 또 직원 휴게실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가지고 여기 직원 휴게실에는 락카도 두면 좋겠죠. 그 옷 갈아입고 할 수 있게끔. 자,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설치 신고를 할 때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담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운영 규정과 그리고 사업 계획서 더불어서
지금 설비 내역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 설비 내역서상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일정 부분 담겨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고 담아야 하는 거죠. 앞으로는 담아야지만이 이제 그 전문위원들에게서도 특별한 지적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노인요양시설을 개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체계적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수정 보완 사항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창업을 하실 때 미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윗 홈 3D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뭐 하루 정도면은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제 이거 프로그램을 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 이게 이제 영어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글 패치를 어떤 또 친절한 분이 올려놔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도움으로 한글로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됐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스윗 홈 3D 받으셔서 한글 패치도 찾아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시설의 구조와 여러 가지 기능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살펴보기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요 150평, 151평이거든요. 151평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물론 이제 요 건물 짓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철골 판넬 구조로 해서 지어 가지고 공사 비용을 아끼는 거죠. 철골 판넬로 지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영구적으로 충분한 소재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외곽에 짓는 거니까 공사비나 또 토지 구매비에 있어서 우리가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이쁘거든요.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장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관에 대해서도 이쁜 소재로 잘 돼 있고 해서 이제 요 시설을 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를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해드리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창업을 해보셔도 좋은 방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그 시설의 내용들이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쫓아가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내용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살펴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